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인인 주체와 손님의 객체 둘 다 공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경계이기 때문에 이 경계도로 하면은 상당한 경지를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1층, 2층, 3층이 있다고 한다면은 대개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1층, 의식이 조금 깨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관념을 갖고 한 2층 정도 수준이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3층 이상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층 이상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의 세계입니다. 나 중심이라든지 우리 중심을 벌써 떠나버리는 경계에 가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는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2층 수준에 와 있고 3층으로 올라가려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사실은 잘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1층에서 3층까지 초고속도로 이 3층 수준에서 지금 이걸 다루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의식 수준이 확 달라진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처음은 어렵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시작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네. 수준은 가. 그리고 저 창문도 닫고 저 가서. 오후에 체면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일어주세요. 함께 상대를 주겠습니다. 앉으세요. 수행이 시작하기 전. 네. 수행이 시작하기 전 해야 됩니다. 자, 수행이 시작하기 전 앞순사원 공덕과 울살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다. 주인 무아와 손님 무아가 서로 붙이는 텅 빈 무은벨의 거울 소마리입니다. 무아의 무은벨의 거울 상태에서 손님과 주인이라는 말과 생각을 떠나 나와 너라는 중심에서 벗어납니다. 주인과 손님은 무아로 동일합니다. 즉 주인과 손님이 공동으로 구성됩니다. 즉 객체의 구성에서 안과 밖이 구성되는 공으로 전환됩니다. 즉 공으로 주인과 손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계는 참아심을 내려놓고 안으로 텅 빈 마음공을 사유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과 손님의 상호 의존의 관계성, 공성의 사유와 직관이 의식 전환의 원리입니다. 공성이란 8도 중도 3헥탈문입니다. 즉 내지 않은 실체가 없는 공입니다. 공성 헥탈문이라 합니다. 결정할 수 없고 생기는 것이 없고 멸하는 것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으며 깨끗함이 없습니다. 무상 헥탈문이라 합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작 헥탈문이라 합니다. 경환공화의 단계는 올라가는 부위마다 이 전환의 수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인과 스님의 관계성을 사유에 얻는 무인벨의 거울로 텅 빈 마음공에 초점 맞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은 주인을 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주인은 스님을 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밖에 나갔어요.
주인은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면서 시야와 의식의 영역을 손님과 함께 한 공간이 되도록 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합장을 하거나 미소 띄는 인사말로 서로 공감하면서 인사를 교환 소통하는 것이 같은 공간임을 알아 체득합니다. 주인은 손님을 찻자리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신 손님은 코끝에 시선을 두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은 차를 만들기 위하여 다구 앞에 조용히 앉아서 찻상보를 걷고 닭에 예열 차 우리기 등을 하면서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거울같이 비춰보면서 행다하여 차를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이때의 주인은 시선은 닭에 두지만 의식은 뒷머리, 덩어리, 엉덩이 쪽에 두고 공간은 손님과 한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손님은 주인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손님도 시선은 닭위에 두면서 의식은 뒷머리, 등, 엉덩이 쪽에 두고 주인과 한 공간이 되도록 하면서 행다 모습 하나하나의 무상을 보면서 부동의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엉덩이, 다리, 손끝, 발끝으로 힘을 쭉 빼고 허리를 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줍니다. 시선은 잠시 코에 두고 호흡을 봅니다. 차를 한 모금 살며시 마셔보면서 차 향과 차 맛을 음미해 봅니다. 차 맛은 혀와 찬물과 미각의식의 만남이 없으면 차 맛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차 맛보는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차 맛을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차 맛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차 맛은 객이며 맛을 보는 마음의 작용의 주인임을 알아차립니다. 주인과 손님의 자체성이 없는 텅 빈 공성을 아는 지혜로 대자유 해탈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이 있음을 체험하고 사유합니다. 찻잔을 들고 한 모금을 마시고 맛을 음미하며 그 맛을 기억합니다. 찬물이 목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지켜봅니다. 다시 한 모금을 마시고 차맛을 음미하고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첫 모금에 지나간 차맛은 오지 않아 없음을 확인하고 원인의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봅니다. 과거의 원인은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즉 씨앗이 뿌리될 때 씨앗은 씨앗으로 돌아오지 않듯이 주인과 손님을 주인과 손님이다 라고 말과 생각으로서 결정할 수 없고 주인 손님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멸하는 것이 아니며 주인 손님 중생이라는 더러움이 없으며 주인 손님이 깨달았다는 깨끗함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주인 손님은 주관과 객관으로 대별되는 주인과 손님은 순간순간 지나가는 차맛과 같아 말과 생각으로 정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형상을 찾을 수 없어 공합니다. 이제 이 공에 머물러 봅니다.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 없습니다. 공화에 없는 여기에 머뭅니다. 1분 정도 이상 머물러 보겠습니다. 공화에 없는 여기에 이 공에 머물면 모든 원인이 없어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상산매가 일어나 모양의 숙박에서 벗어나 해탈로 들어가는 무상의 문입니다. 다시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셔봅니다. 향기와 맛을 음미하고 찻잔을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미래의 참맛도 오지 않아 없음을 확인하고 결과의 관점에서 공성을 살펴봅니다. 미래의 일은 오지 않아서 없습니다. 미래의 사물이 결과라는 관점에서 주인과 손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결과가 없는 것은 원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손님을 짓는 원인이 되는 마음 자극 멈추고 공하게 되면 주인과 손님을 만들 수 없는 짝입니다. 주인과 손님은 이제 이 공에 머물러 봅니다. 아직 오지 않아 미래는 없습니다. 공하여 없는 여기에 머뭅니다. 30초 이상 해보겠습니다. 마음자금이 공해지면 모든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마음공에 머물러 해탈로 들어가는 무작산매가 일어납니다. 다시 찻잔을 들고 한 모금의 차를 마셔봅니다. 차를 마시면서 현재 순간의 차맛도 머물지 않아 없음을 확인하고 알아차립니다. 찻잔을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이 순간에 머물지 않는 맛을 의미하면서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맛보려는 의도를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맛있다, 맛없다 라고 분별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이 순간에 머물지 않는 맛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모든 의도가 멈추어지고 마음이 쉬어지면서 텅 빈 상태로 그냥 있게 됩니다. 주인과 손님은 이제 마음쉼의 공에 머물러 봅니다. 주인과 손님은 함께 공함을 알아 실체의 숙박에서 벗어나 해탈로 들어가는 공삼의 문입니다. 주인과 손님 모두 멘트에 따라 사유합니다. 눈을 감고 사유합니다. 주인과 손님의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아 없으니 주인과 손님의 현재도 없습니다. 즉 현재의 순간순간 머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물 자체의 관점에서는 자성을 가진 고정불멸의 주인과 손님은 무아이며 공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손님은 고정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의존함으로 다른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자체성이 텅 비어 이름이 주인이고 손님일 뿐임을 깊고 불우하게 생각하여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내지 않은 그 무엇도 없는 텅 빔에 머물면 텅 빈 공삼매가 일어나 해탈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주인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손님이 없다. 그러므로 주인이 손님으로 공하고 손님이 주인으로 공합니다. 즉 공함으로써 서로 통합니다. 다만 사회의 간섭적인 차원에서
이름이 주인이고 이름이 손님일 뿐임을 자각합니다. 마음이 주체와 객체를 떠나 주인과 손님으로 이름 붙이고 주인으로 손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그 보고 있는 마음, 주인과 손님 자체의 성품이 텅 비어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텅 빈 마음공에 머물면서 있지 않습니다. 부동의 마음공 확인하기, 마음공에 머뭅니다. 눈을 감아봅니다. 눈꺼풀이 감겨있는 상태에서 눈이 떠있는지 살핍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보는 마음이 바뀌는지 살핍니다. 이어서 시선을 닭이, 즉 차관, 물시킨기, 찻잔, 사통으로 옮기면서 시선의 대상은 바뀌지만 거울같이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지 살핍니다. 나아가 가게에서 손님, 주인, 손님, 주인에서 닭이로 시선을 움직이면서 주인과 손님이 한 공간을 이루고 부동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의 마음공에 초점을 둡니다. 부동의 마음공에 초점을 두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부동의 마음공에 머뭅니다. 차사님을 걷어들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면서 마음쉰 텅 빈 마음 공상태로 그대로 시선을 옮깁니다. 시선을 코끝에 잠시 두고 호흡을 지켜봅니다. 이어 주인은 손님을 보고 손님은 주인을 보면서 무분별 마음공이 텅 비면서 비치는 거울 상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유지합니다. 이제 잠시 무상을 관찰해 봅니다. 주인과 손님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분별이 없는 텅 빈 공간과 하나가 됩니다. 손님은 행당하는 움직임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지나간 행단은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행단은 오지 않아서 없고 순간순간 현재의 움직임을 봅니다. 현재의 움직임도 머물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주인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무상을 확인합니다. 주인의 행단을 지켜보면서 무상을 관찰해 봅니다.
공예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공, 모든 건 마음이 만든 것, 한 아님이 없다 하여 깨달았다 여기지 마오. 허공에 본래꽃 없듯이 한이바탕 보아야 하리. 안과밖에 없는 공성을 공에도 짝이 있나니 공을 아는 마음 그 이름 지혜라. 둘 그대로 일하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을 좀 하자면 전번주보단 잘 했는데 이 멘토 하시는 분이 이걸 글만 쭉 읽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그 포인트를 설명할 때 이제 쭉 그냥 글 보고 읽는 것보다는 내용을 숙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게 동정을 한번 더 채워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3해탈문을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이제 그 차를 마시고 찻잔을 내려놔야 되는데, 찻잔 들고 있는 상태에서 3해탈문을 바로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읽어보고, 아, 여기는 끊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매끄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한 30초 또는 뭐 1분 정도 하겠다 해놓고 시간 딱 보면 한 10초나 20초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30초나 1분 이상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멘토 하시는 분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팩트가 좀 약해졌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만 읽다 보니까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멈춰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멘토 하시는 분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대신에 이제 잘한 부분은 전문보다 훨씬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행도하시는 분이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긴 했지만은 이 행다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래를 조금 더 익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래를 익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다래를 하는데 이제 북도가 있고 예절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갖추면은 여기 지금 현재 멘토하는 부분하고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마지막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멘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차 살림 거두드림 이런 거 멘토하면 안 되고, 부도의 마음공 확인하기 이런 것도 멘토하면 안 되고, 그죠? 여기에 또 뭐 주인과 손이 관계성 사유 얻는 부분들이 거울에 틈비 마음고임 초점 맞추기 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까지 다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멘토하신 뭐 이걸 했기 때문에 임팩트가 떨어진다고 했던 것이고, 잘 살린 그도 드림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해버렸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얘기를 하면서 살짝 이렇게 서로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멘토 하시는 분하고 주인하고는 서로 이게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 딱 하면은 알아서 저기서 이렇게 거두드리는 천천히 거두드리면서 무상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요런 게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이래까지 하려면은 아마 한 달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잘하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한 4차례 정도는 하면은 잘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문 시간보다 훨씬 잘 안정적으로 잘했다 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평은 여기서
잘하는 건 없고 잘못한 것만 지적해서 좀 마음이 좀 상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잘하라는 의도에서 한 거니까 그래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경환 공까지 했는데 이 화 단계까지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합해서 해야 돼요. 합해서 하면은 1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겠고 이 통합편은 매우 길거든요. 그렇게 하겠고 자 오늘부로 이제 주인이 손님이고 손님이 주인이다 하는 이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목소리 다음 시간에요. 네. 선생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화에 대해서 쫙 해주시면 인지되지 않을까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배워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다는 생각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로 이제 만일에 이제 나설라 그러면은 멘트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이제 한 거 점수를 매기자면은 만약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70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런 거고 행동하는 부분은 다래를 이제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이 다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 명상에 적합한 다래를 아마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은요. 명상 실습을 했거든요. 어디 들어가는 104페이지 보십시오.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명상 실습이니까요. 명칭을 통한 이 통찰 명상을 그 다음에도 주인하고 손님을 주인을 갖다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멘트할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멘트를 이 원고를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시간 제가 먼저 실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정해서 한번 이렇게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넘어가야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간에는 제가 여기에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을 한번 시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멘터 하시는 분하고 저기 그 주인 하실 분, 주인 필요 없지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멘터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봅시다. 104페이지.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입니다. 행다선에는 주피신호로만 진행한 행다선과 명상 언어로 진행하는 행다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 언어 행다선에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명상 언어를 사용하면 참여자들은 지루하게 느끼며 명상에 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 언어에 자기 감정을 넣으면 그 감정이 걸려 명상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음성에 힘을 주거나 늘어뜨리는 것도 명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음성이 효과적입니다. 관계 형성에 대한 통찰 사유를 하기 위해 어느 문자의 특성과 관계를 자극하여 사물과 직접 대면하는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상을 포함한 차 도구 일체에 대하여 명칭 붙이기를 해본 다음 아래와 같이 명상을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걸 할 때 주인이 한 사람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오면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이게 차를 펴면은 손님 입장에서 그 차 도구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명상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다음에 등장하는 그 주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첫째 명칭은 대상을 분리시키고 분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요. 명칭에 대한 공부를 좀
명칭은 여기에 이제 분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시킵니다. 또 고정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리시키고, 세 번째는 스스로 존재하게끔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명칭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만 보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전부 다 이런 현상들은 이 말과 생각을 근거해요. 말과 생각을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과 생각을 근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조작이 일어납니다. 조작이 일어나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나 허상이라고 해요. 허상. 허상이라고 해요. 진짜 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조작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해야 된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을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대상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대상을 독립고정시키거나 분리시켜 스스로 존재하게끔 한다. 이걸 명심을 해. 그리고 그건 전부 다 이거는 조작하는 거고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명칭을 통한 통찰 명사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들이 있다. 그거는 이제 명칭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모든 게 조작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명칭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말과 생각을 버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둘로 나눠진 세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걸 이제 비이원의 세계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의 세계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잘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공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했고 동정을 쳐서 시작을 알립니다. 이거 좀 불안한 거죠? 또 이제 한 번씩 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자, 시선을 코끝에 두었다가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랬다 내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어디 두는가 하면 차상 위에 있는 찻잔, 물 식힌 그릇, 다간, 찻통 등등 명칭을 붙이기 전에 한눈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걸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제 그걸 싹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져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명칭을 붙여봅니다. 이때 명칭을 붙였을 때는 차도구 하나하나가 분리되고 부분을 인식되면 스스로 존재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해합니다. 그래 여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번 제가 이 선창한만 따라해 보십시오. 사물 보면서 다관, 찻잔, 물 식힌 그릇.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딱 했는데 어때요? 세 개 딱 분리돼 버리죠. 근데 한눈에 그냥 보고 있을 때는 어때요?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명칭을 명칭시키게 되면 아주 독립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알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딱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딱 해보는 거예요. 명칭을 붙였을 때하고 붙이지 않을 때. 제일 처음에는 한눈을 이래 보고, 두 번째는 명칭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한번 또 딱 보고. 그러면서 명확하게 명칭을 붙이면은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는구나. 마치 그 독립되어 있는 개개의 사물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명칭을 붙이지 않고 차상에 있는 차처
도 전체를 놓여 있는 그대로 봅니다. 차 도구들이 놓여 있는 그대로 볼 때는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으며 고유의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즉각 알아차리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걸 실습을 지금 제가 하듯이 요걸 원고를 제가 다시 이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명칭을 대상을 동시에 고정시킨다 하는 게 있잖아요. 명칭 은부터가 쫙 이렇게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둘째는 명칭을 떠나 진실과 대면하고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네. 둘째, 명칭을 떠나 진실과 대면하고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적어 드릴까요? 네. 둘째 이렇게 하고 명칭을 떠나 진실과 대면하고 지혜를 이렇게 한번 적으시면 그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그려놓고 이제 제목 그렇습니다. 네, 동경을 한번 딱 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시선을 곳곳이 고정시킵니다. 한 10여 초 정도. 그러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뭔가 마음을 쭉 반응을 살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간에 차를 넣고 물을 붓고 차를 우리는 등 행단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주인이 이제 이렇게 다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고 다음에 하실 분은 그래. 이때 행동하는 순간순간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아는 대사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즉각 이해한 행동하는 움직임을 쫙 보면은 움직이는 순간순간 이 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구나. 여기 이제 이 무상 관찰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이해는 이거 유기적인 어떤 관계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차도구 일체가 유기적인 관계임을 이해합니다. 행동하는 동작 전체가 순간순간이며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도 머물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이래 보면서 무상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주체로서 자기 자신과 차도구 일체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결과가 일어남을 이해합니다. 이 말은 뭔가 앞에 찻잔을 들고 놓고 물을 붓고 하는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에 건 다 원인이고 뒤에 일어나는 건 다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뭘 이해하는가 하면은 상호 의존하는 것은 둘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독립된 자아는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아차립니다. 현재 순간에 의식이 깨어나거나 깨어있음을 체험하고 있는지 자각하여 확인합니다. 이러면서 딱 보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의식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 여기서 의식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왜 확인하는지 요거는 확인이 되는 게 지나간 과거의 행동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 행동은 오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행동은 머물지 않는다는 걸 내가 딱 보고 있으면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 자기를 딱 되돌아보면 이 의식이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칭만이 아니라 생각을 더 붙이거나 명칭과 생각이 결합될 수 있는 감정과 견해가 일어나기만 해도 대상을 고정 독립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시체를 가진 존재를 착각함에 의해 함을 이해합니다. 이게 내가 명칭을 붙이기만 하면은 전부 조작되는구나. 그런 것 결합돼서 그런 생각만 해도 이상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제 이게 주피를 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뭔가 하면은 명칭을 이제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잘 알다시피 이제 실습을 하는 건데 요건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해드리죠. 이 깊은 이치가 있는데 사물을 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어요. 세 가지 시각이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첫 번째는 분별성입니다. 두 번째는 의타성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성. 이 사물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명칭을 붙이기 해서 결국 이 명칭을 떠나는 이제 훈련을 반복하게 되는 건 첫 번째 단계, 이 분별성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명칭을 통한 명상이죠. 자, 명상인데 요거는 바로 분별성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성을 떠난다. 도대체 분별성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말씀드리죠. 아까 이렇게 딱 치고 명칭을 붙이게 한번 해보니까 뭐가 감이 딱 오시죠. 그게 이제 명칭을 붙이면은 다 분리되는구나. 너나가 다 분리되는구나.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가 싸우거나 부모와 자식이 싸우거나 친구가 싸우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건 전부 다 분별입니다. 나눌 분자 다를 글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분별이 되는가 하면 언어에 의해서 분별이 돼요. 언어 문자죠. 이것도 내적 언어는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분별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분별성이라고 얘기해요. 요식에서는 이걸 이제 변개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해야 돼서 집착하는 성품, 그게 분별성. 전부 다 말과 생각을 근거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첫 번째 이걸 하는 거는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말과 생각을 떠나기 위해서 이 차 명상을 차를 통해서 분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사물을 보는데 분별성으로 사물을 보는. 그래서 이런 세계는 말과 생각을 근거한 세계예요. 전부 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분별성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시리아에 폭격을 가했더군요. 그걸 왜 폭격을 가했어요? 폭격을 가한 목적은 IS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시리아 정부하고 반군 사이 끊임없이 해가지고 사람만 해가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난민들에게 유럽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죠. 이건 전부 분별성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근거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명칭을 근거해서 사물을 보면 뭐가 생겨요? 적이 있고 아군이 있습니다. 또 종교가 같다 다르다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거기서 싸움이 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화, 여러분 문화의 그 총화가 뭔지 아세요? 문화의 총화. 잘 모르시는 문화의 총화는 언어입니다. 언어. 아세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한다 이러면 바로 영어권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한국의 문화가 이해하게 되는 거고, 중국어를 잘하면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전부 다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문화, 한민족의 문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깨트려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는 선입니다. 선. 이거 아시죠? 선. 그러면 우리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나선이잖아. 가나선. 선하면 이 명상이거든요. 디아나라카는 말이 중국에서는 선나로 번역되고 이제 선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디아나라는 말이 이제 유럽으로 가면 메디테이션을 번역하고, 메디테이션이 다시 이제 이 동양으로 와서 명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모든 문화를 전부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한마디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모든 문화를 다 씌워버립니다. 다 파괴시 다 씌워서 통합을 해버리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어록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모든 견해, 사상, 철학, 문화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선에서는 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걸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다 씌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다.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 두 개를 무너뜨려버립니다.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 아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손님이 주인이고 주인이 손님이다 하고 이 주체, 객체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손님은 주인이 다시 세웁니다. 이때 세우는 세계는 간섭의 세계예요. 실제 하지 않는다 하는 알고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이 바로 선이에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뭘 얘기하면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성을 이걸 타파하는 게 이제 명상이, 그래서 분별성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명칭을 붙이고 명칭을 붙이지 않고 이래 봤을 때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날까요? 두 번째 나타나는 세계가 의타성이에요. 하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인데, 그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이게 모든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 오지 않았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명칭을 끝나는 거죠. 과거 행단은 지나갈 수 없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아서 현재 행단도 머물지 않는다. 거기에 명칭이 없잖아요. 왜? 저건 찻자리도 한번 벌써 지나가고 없고, 저건 다관이도 한번 벌써 지나가고 없는 거예요. 무상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해방감을 얻는 거죠. TV 보니까 요번에 그게 있더구만. 남자가 화가 나가 염산을 뿌려.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으니까 같이 못 살아 하고 이제 물건을 가지러 온 두 여자에게 남자가 염산을 뿌려. 아시죠? 왜 그렇겠어요? 화가 난다 이야. 말하자면 아니 같이 살 때는 언제고 왜 헤어지려 하느냐 얘기지. 근데 남자는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랑이라 하는 뭡니까? 소유로서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인이 변심하니까 어때요? 화가 오르는 거죠. 정오심이 오르는 거예요. 그 염산을 뿌려버린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직면하게 될 때 오는 게 뭘까요?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이 뭐를 변했습니까? 분노로 변한 거죠. 분노가 어떤 행위로? 염산을 뿌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는 어때요? 철장행을 하는 거죠. 이게 짧은 우리 사회 현상이 전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고정되어 있다 하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 보십시오. 지나간 거는 돌아오지 않을 없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죠. 현재 머무름이 없죠. 머물 수 없는 거 어때요? 자 애인이 변심해서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애인 변심한 마음을 내가 얻을 수가 없어요. 미래의 변심한 마음은 역시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변심한 마음은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행위가 짐 빼러온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사실이 남자가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소유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면 집착할 수 없고 집착할 수 없으면 반전이 일어나죠. 뭡니까? 해방감이죠.
그러면 여자가 방패로 왔으면은 이 무상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잘 가네. 나 이제 해보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번에 저게 그 템플 스테이 할 때도 그런 남자가 있었던 거야. 부인하고 헤어졌는데 이혼했는데 3년 내내 못 잊어가 막 끙끙 앓다가 과거는 지나갈 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여기에 필이 딱 꽂히는 순간 해방감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3번째 참석한 분인데 6박 7일 거치면서 이제는 내가 자기 부인에서 내놓을 수 있어. 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을 확 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여기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인이 행단을 할 때 우리 그걸 딱 지켜보는 손님 입장에서 뭐만 이해가 되죠? 네.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명칭을 통한 통찰 명상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분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의타성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의타성.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중에 사유를 통한 통찰 명상은 결국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식 삼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첫 번째 잘 이해해야만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 언어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오늘 내가 설명한 보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3가지예요. 어느 문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문자를 끝나가지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의존하는 거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이해하는 게, 이 바로 진실성 공성을 얘기합니다. 의타성 연기를 얘기하고, 이 2가지를 이해하려면 분별성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명상 실습 명상을 이거 멘토본을 제가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와서 다 나눠주고 같이 한번 실습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인하고 멘토장도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예. 그럼 이런 아까 이것도 알아차림 잘안 되거든요. 근데 알아차림 잘 안 된다는 거는 아직 공부가 미진해서 그런 아니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거예요. 네? 집중이 이렇게 마음이 정지되니까요. 이렇게 들리는 것도 그렇고 아까 이것도 그래서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대사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남방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한때 집중해서 다른 알아차리 못하게 되면은 그걸 흐트러버리더라고요. 한 대사에 집중 못하게 해버려요. 예. 그러므로서 지혜를 얻는 쪽으로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에게 맞는 얘기. 확실히 알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예. 내가 확실히 얻었는데 잊어버렸다 이러면 다시 그 과정을 새로 처음부터 다시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행자는 나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수행은 안 됐을 때도 수행하다가 딱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또 새로 시작해요. 항상 안 될 때도 처음 새로 시작하고 내가 성취를 이루어도 맞는데 안 맞는데 확인하기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이게 있습니다. 얘기하잖아.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스님 잘 만났네요. 예. 그 알아차림을 하다가 예를 들어 시간이 엄청 길다 생각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 한 적 있었어요.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이제 여자애가 서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김치 그릇이 깨지는 걸 봤어. 슬로우선을 이렇게 근데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어찌할 수는 없죠. 그걸 깨지는 셈이 보이는데 제가 그 알아차림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엄청 길다.
왜 우리가 왜 뜨거운 데 들어가면 5분이 엄청 길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전에 저 이런 생각이 부처님을 깨달으기 위해 성도에 들어간 6일인가 7일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한 단순한 6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숨털 하나하나 살아있는 시간. 그건 이제 선정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버리거든요. 시공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찰나요. 오래 있어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가는 거는 어떤 데 오래 가느냐 하면은 저기 엘리베이터 탔을 때 딱 숫자를 딱 보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안 쳐다보면 금방 싹 내려가거든요. 네. 네? 그런 거거든. 그건 이제 뭐라 집중하고 관계. 내가 한 대상을 집중하고 있으면 이 찰나 시간도 긴 시간으로 인식돼요. 이런 게 있고 반대로 짧은 이 시간을 긴 시간 인식되는 거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재미없을 때. 네. 재미없어서 긴 시간이 느끼십니다. 그것과 그건 같이 갑니다. 항상. 집중이 잘 됐을 때 긴 시간 느끼시고 집중이 안 됐을 때 긴 시간 느끼십니다. 이런 거는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너 저기 애인 만나서 얘기할 때는 1시간에 5분 지나간 것밖에 안 느끼지? 그렇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5분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지. 맞습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라 하는 것은 절대라 하는 게 없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게 집중이 잘 됐을 때 너무 잘 되면 아주 짧은 시간도 긴 시간 느끼지고 동시에 그 집중에 의해서 긴 시간이 한 찰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집중이 잘 된 상황에서 지루함을 느끼면 짧부터 긴 시간을 느끼지만 지루함을 느끼죠. 이것도 역시 집중력과 관계가 있지만은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세요? 근데 어쨌든 집중이라 하는 좋은 일이에요. 잡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잡생에 들어가면 집중이 안 되면서 긴 시간 느끼집니다. 잡생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마음이라는 작용이 어떻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저기 오전에 그 능경 강의를 했을 때 그게 나오죠. 이건 온통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듣는 그 성품을 듣게 되면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럼 아무 소리가 없다 하는 건 뭔가 마음이 멈춰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무상의 세계, 파장의 세계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파장이 뒤로 돌으면 소리로 딱 전환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그 소리는 자기 마음이에요. 소리를 들었다 아무 소리가 없다면 어때요?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장을 파장대로, 무상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상으로 소리로 받아들일 때는 아직 마음이 작용이 있고 그게 파장이 파장으로만 이 무상으로만 딱 체크될 때는 이게 소리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딱 됐을 때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면서 이제 주관 객관이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성의 세계 끝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걸 체험을 하지 얘기하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했거나 이거는 내가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이해가 되고 연습하면 누구는 다 가능합니다. 그럼 쉽게 여러분들은 담배도 얻고 쉽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수의 간섭이 방해 놓겠지만